요즘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는데 왜 현장에선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요? 오늘은 뉴스 헤드라인 넘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 현장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는 진짜 위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김 부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청춘을 다 바쳐서 회사에 들어갔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삶을 바쳐서 부장까지 됐죠. 그런데 그 희생의 대가가 고작 희망퇴직이라는 차가운 칼날이라면 과연 이게 김 부장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네, 그래서 원본 자료는 지금 이 현상을 그냥 경기가 좀 안 좋네 이런 수준으로 보지 않아요. 훨씬 더 섬뜩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소리 없는 제2의 IMF. 우리한테 정말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1997년 외환 위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기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주가 지수 같은 공식적인 숫자들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경제의 최전선, 그러니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진짜 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찬바람이 도대체 얼마나 또 어디까지 매섭게 불어닥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산업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부터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건요, 불황에도 끄덕없을 것 같던 바로 그 산업들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매일 가는 마트, 편의점 같은 유통업계, 소위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는 곳들마저 사람을 줄이고 나섰습니다. 롯데 신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동네 골목에 있는 세븐일레븐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건 우리 지갑이 얼마나 꽁꽁 얼어붙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 아니겠어요? 74. 대한민국 음료의 역사 그 자체인 롯데칠성이 창사 74년 만에 정말 처음으로 희망퇴직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대상이에요. 만 45세. 그러니까 1980년생까지 포함됐다는 겁니다. 한창 아이들 학원 보내고 집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휘는 인생에서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할 바로 그 나이에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문이 닫히고 있는 거죠. 이번 위기에서 등장한 가장 섬뜩하고 새로운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흑자 구조조정. 아모레퍼시픽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어려워서 적자가 나서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앞으로 닥칠지 모를 위기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비용 취급해서 미리 잘라내는 정말 지독하게 냉정한 경영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IMF 때 구조조정은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하는 실패의 결과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구조조정은 미래에 대한 불신의 증거예요. 기업들이 앞으로 다가올 겨울이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거라고 판단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몸집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도미노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제조업의 심장부터 SK텔레콤, NC소프트 같은 잘 나가던 IT 게임 공영들, 그리고 롯데시네마나 CGV 같은 미디어 산업까지. 근데 진짜 심각한 건 경기를 거의 안 탄다고 알려진 삼양그룹 같은 B2B 기업마저 희망퇴직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기초 체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한민국 경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두 거인, 바로 LG와 삼성전자마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주력 사업인 TV와 가전 부문에서 인력 재배치를 시작했는데 업계에서는 이걸 사실상 대규모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에 동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구조조정의 파도가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아픈 부분이죠. 평생 직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대한민국 직장인이 자신의 주된 일자리, 그러니까 평생 가장 오래 다녔고 돈도 제일 많이 벌었던 그 직장을 떠나는 평균 나이가 놀라지 마세요. 만 49.3세입니다.
50세가 되기도 전에 자기 경력의 정점에서 밀려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말 끔찍한 공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보세요. 49세에 주된 직장을 잃는데 법적 정년은 60세,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실제로 일을 그만두는 나이는 무려 73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명함이 사라지고 나서도 25년 가까이를 아무런 보호막 없이 야생에서 버텨내야 하는 마의 구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끔찍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49세 이후의 소득은요, 그냥 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절벽 아래로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한때는 가정을 책임졌던 가장의 소득이 하루아침에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 치는 소득 절벽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평생 모은 돈은 바닥을 보이고 소득은 반토막이 났어요. 자, 여기서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길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남은 퇴직금과 노후 자금까지 정말 모든 걸 끌어모아서 창업이라는 마지막 도박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창업 10곳 중에 7곳 가까이가 5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아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계형 창업이 평생 모은 자산을 전부 태워버리고 빚만 남기는 지름길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절망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기업들이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 개인도 다가올 추위에 대비해야 합니다. 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원본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내일 당장 내 목에 걸린 사원증이 사라진다면 나는 과연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더 이상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나라는 개인의 이름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명확하고 또 단순합니다. 첫째, 회사 밖에서도 통하는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 해요. 그게 뭐 코딩 기술이든 글쓰기 능력이든 어떤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든 간에 회사 이름 없이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가장 가까운 내 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끝까지 지지해줄 마지막 안전망은 결국 가족이니까요.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이름, 내 직함이 나의 가장 큰 자산이었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 자신의 브랜드, 시장에서 돈이 되는 나만의 기술, 그리고 끈끈한 가족관계. 이게 그 어떤 대기업 명함보다 중요한 진짜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뿌리는 더 깊게 내려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차가운 바람 앞에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려는 각자의 노력과 준비일 겁니다.